당신의 학점은 안녕하십니까? 학점의 민족 범티처입니다. 여러분, 학점은행제로 간호대학 갈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대졸자 전형이라고 하는데 글이나 후기는 많이 있지만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뢰가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내돈내산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5주가 지나서 8월 저희 학점은행제 성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첫 학기는요, 시험, 과제, 토론 중에서 성적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건 무엇일까? 이걸 확인하고자 과목마다 중요 비중도를 조금씩 다르게 두었고 영상 촬영을 위해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왔다! 정말 모든 영역을 다 망친 과목을 빼고는 올 A+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좋아야 하는데...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교육원마다 성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원 총 10군데를 비교 분석하여 제가 올 A+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웠는지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렛츠 라이트! 학점의 민족. 자, 일단 총 10군데의 교육원을 비교 분석해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출석 점수가 15점에서 2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치면 40점에서 50점, 나머지는 과제, 토론, 참여도 점수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석 점수와 중간 기말고사 점수만 합쳐도 대략 60점에서 70점을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제 첫 번째 전략, 구글링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학습자들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을 보실 거예요. 다만 잘 모르는 문제는 교환해서 찾곤 하시는데 제가 시험을 직접 치러본 결과 교환해서 나오지 않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 저는 구글링을 통하여서요, 시험 문제나 키워드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참조해서 답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구글링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토론이랑 참여도 점수입니다. 토론 말 그대로 의견 나눔인데요, 저는 저의 의견을 바로 제시했고 이 의견을 뒷받침해줄 사례나 이론을 바로 덧붙여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죠. 이것이 토론 작성의 팁이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사례나 이론을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요, 교환 또는 웹포털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만약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참여도 점수입니다. 이건 교육원마다 다른데 대부분 토론 댓글 작성, 학습계획서 작성 또는 매주차 강의 내용 정리, 이렇게 대부분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습자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서 감점을 받아요. 1, 2점 차이로 A+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점수 반영 비율이 적고 조금은 귀찮더라도 꼭 잘 챙기셔서 점수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제인데요. 과제 작성법은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구글 논문 또는 햇빛 캔버스 아니면 레포트 월드 등을 통하여서 이미 기존에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A to Z 끝까지 혼자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기존에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작성했습니다. 자, 방식은 처음 2시간 정도 기존 자료를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바로 작성을 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기존의 자료가 자신의 자료인 것 마냥 쓰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투를 전부 재구성하고 단어도 재구성해서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 7점에서 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요, 점수가 감점되는 이유를 확인하였는데 그건 바로 모사율 때문이었습니다. 자, 과제는 교육원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사율 점수 그리고 교수님의 작성 시 참고사항, 이 2가지가 합쳐져서 만점을 받게 되는데 제가 작성해본 결과 모사율만 낮춰줘도 기본 7점에서 8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 과제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모사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신다면 꽤나 괜찮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 전환중.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파트별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자, 내용이 다소 길고 직접 체감하지 않는 이상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셨다면 꼭 나중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을 위해서 좋은 성적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꽈락이 날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폰메일 상담 접수 또는 우측 상단에 네임카드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대졸자 전형을 통한 간호학과 입시 과연 성적만으로 가능할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